안녕하세요. 집랩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구조만 사례와 법령을 기반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누구에게 분양권, 즉 막대한 재산권을 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법과 조례, 판례, 그리고 지자체 해석이 모두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시즘은 크게 세 가지 기준. 기준 1. 등기 여부, 그리고 점유와 소유 형태입니다.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조례, 조합정관, 판례를 종합해보면 조합원 인정의 기본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기준 1, 즉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기준 1 현재 누구 명의로 어떤 권리가 있었느냐가 분양권 개수와 조합원 수를 제한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 1 이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나 지나친 세대 분리는 제도상 투기 선거부와 조합원 인정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1이 뭐라고 그 하루 차이로 인생이 갈리나요? 그런데 정비사업에서는 기준 1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권리를 고정시키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기준 1이 없다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지분 쪼개기, 세대 쪼개기, 명예 쪼개기가 끝없이 반복될 수 있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는 개인의 억울함보다 전체 사업의 질서와 안정성을 먼저 고려해 기준 1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둘째, 등기 여부와 소유권 취득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부에 누구 명의로 언제 등기됐는지가 소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처럼 등기 없이도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년 판결을 통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 시점, 즉 상속이 시작된 날을 소유 취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일이 곧 취득이라는 공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고 이 지점에서 상속이나 협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등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등기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이지 항상 권리가 생긴 출발점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에서는 권리가 먼저 생기고 등기는 나중에 그걸 정리해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기만 보고 판단하면 정작 중요한 언제 그 권리가 생겼는지를 놓치게 되고 이게 바로 등기 다 돼 있는데 왜 안 되죠? 라는 말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점유, 무허가, 구조물 같은 특수 유형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불법 증축 구조물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조례나 조합 정관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번 같은데 왜 어떤 단지는 되고 어떤 단지는 안 되나요? 정비사업에서는 법 위에 조례가 있고 그 위에 조합 정관이 있고 그걸 다시 지자체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건물이라도 어디까지 왔는지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진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판례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하나, 기준 1 전 사망, 기준 1 후 등기. 피상속인이 기준 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를 기준 1 이후에 마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취득되므로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이미 공유 상태였다고 보고 상속인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둘, 기준 1 후 지분 쪼개기. 권리 산정 기준 1 이후에 가족끼리 지분을 나누어 등기한 경우 서울시 조례와 실무는 이를 지분 쪼개기로 보고 하나의 권리자로 판단해 별도의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가족끼리 정리한 건데요. 하지만 정비사업 제도는 의도보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기준 1 이후에 지분이 나뉘고 세대가 늘어나고 분양권이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동기가 무엇이든 제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의의 정리와 투기 목적 쪼개기를 의도로 구분하지 않고 형태와 시점으로 먼저 걸러내는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최근 분쟁과 판례, 지자체 감사 자료를 보면 조합원 자격 탈락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상속이나 지분 정리가 늦어 법정 상속인지 협의 분할인지 지분 쪼개기인지가 불명확해지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나 기준 1 이후 성인 자녀를 인위적으로 분가시켜 세대를 나눈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 구조물이 조합원에서 배제되는 경우 정비사업 도중 매매를 하면서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혼선이 생기는 경우, 이런 이유로 서류상으로는 내 집인데 알고 보니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분쟁이 반복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합원 자격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언제, 어떤 구조로, 어떤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납득이 안 되는데 제도는 일관되게 제한을 거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참고하시고 다음 편에서는 정비사업의 또 다른 핵심 요소를 이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